자, 우린 지금 to RING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공부하고 있죠. 자, 주어로서 쓸 수가 있고요. to R과 RING를 주어로서 쓸 수가 있고, 비동사의 보어로서 쓸 수가 있고, 자,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로 쓸 수가 있다는 점을 공부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 질문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니, to R과 RING를 왜 이렇게 주어, 보어, 목적어로 사용하는 게 가능한 걸까요? 자, 얼른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죠. 자, 이 to R과 RING가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뜻의 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자, 여러분, 이 to R도 뭐뭐하는 것 뜻의 명사고 RING도 뭐뭐하는 것 뜻의 명사라면은 이 to R과 RING 두 가지를 주어로서, 목적어로서, 보어로서 사용할 때에 이 두 가지가 주어로서, 목적어로서, 보어로서 사용될 때에 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안타깝냐면요, 우리가 암기할 게 생겨버렸어요. 암기할 게. 자,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필기 한번 해보세요. 주어로서는요 to R을 좀 꺼리는 편이고요. 자, to R 꺼린다. 비동사의 보어로서는 공평한 대우를 받는 편이에요. 특별히 to R이나 RING 중에 어느 건 좀 꺼린다 라는 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삼형식 타동사의 목적어로서 to R을 쓸지 RING를 쓸지는요, 자, 바로 요 삼형식 타동사에 달렸어요. 자, 일단 필기해 보세요. 자, 사형식 타동사 promise가 있었죠. 사형식 타동사 promise의 직접 목적어로서는 to R만 쓰고요. 자, 오형식 타동사의 목적어로서는요, RING만 씁니다. 자,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로서도 거의 뭐 한 99% RING만 쓴다라고 필기해 보신 다음에, 자, 여러분, 이러한 사항들 모두가 사실은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중에 특별히 요거 이렇게 세 가지만 특별히 더 한번,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는 더더욱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도록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선생님하고 함께 이 세 가지 사항을 암기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어로서는 to R 좀 꺼린다. 뭐 RING는 환영받는데 to R은 좀 꺼려진다. 자, 암기하세요. 자, 그리고 이 삼형식 타동사의 목적어로서는요, to R 쓸지 RING 쓸지를 이 삼형식 타동사에 달려있다 라고 암기해 보시고, 자, 이 오형식 문장에서 이 오형식 타동사, 대표적으로 make가 이런 짓을 했었죠. 이 오형식 타동사의 목적어로서는 RING만 쓴다, to R은 안 쓴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사항을 암기하신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to R을 주어로 쓴 문장이죠. to R을 주어로 쓰는 건 미국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방식이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뭐 to R을 주어로 썼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틀렸다라고까지 말할 건 없지만 미국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방식의 표현이라서, 자, 여러분들 이 to R 점점점을요 통째로 문장의 끝으로 한번 옮겨 보시고요.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겠죠. 이 빈자리에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it을 써 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표현이 만들어지겠네요. 진짜 주어인 to R 점점점은 오히려 문장 끝에 나타나고, 이 가짜 주어인 it이 비동사인 is의 앞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러한 구조를 가진 문장 속에서 이 가짜 주어인 it을 우리가 가주어라고 부르고, 진짜 주어인 to R 점점점을요 진주어라고 부르며, 이러한 구조를 가진 문장을 가주어, 진주어, 구문 또는 it, to,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to R이 주어로 쓰인 문장에서
투알, 뭐 투알 점점점일 수도 있겠죠. 문장 끝으로 옮기고 빈자리에 it을 써서 만든 표현, 이러한 구조를 가진 문장을 가주어, 진주어 구문 또는 it 구문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러분, 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 해석하실 때는요, 일단 to 앞에서 끊어보세요. to 앞에서 끊어보시고, 자, 이 it은요, it은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그냥 써놓은 거죠. 그래서 뜻이 없는 단어라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것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대명사 it이라는 게 그것이란 뜻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것으로 해석하실 염려가 있으신데 그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자, X 해 놓으시고, 이 문장 끝에 있는 진주어 보이시죠? 문장 끝에 있는 진주어를 뭐뭐하는 것은 또는 뭐뭐하는 것이로 먼저 해석하시고 동사를 나중에 해석하러 오셔가지고 뭐뭐다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뭐뭐하는 것은 뭐뭐다, 뭐뭐하는 것이 뭐뭐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차라리 이 동사를 먼저 하시고요, 진주어를 나중에 하세요. 그래서 자, 이 it은 눈으로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동사를 먼저 해석하시고 진주어를 나중에 해석해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주어부터 늘상 있던 습관 때문에, 그 습관 때문에 어쩌면 처음에는 문장 끝에 있는 진주어를 먼저 읽고 동사를 나중에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늘상 주어부터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처음엔 다소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 훈련을 하시다 보면요, 선생님이 방금 추천해드린 대로 이 동사부터 해석하시고 진주어를 나중에 해석하셔도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게 되실 거예요. 연습을 하시면 처음엔 좀 어색하시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동사부터 먼저 해석을 하면은요, 이 진주어를 나중에 읽다 보면은 이 순간 이 to 바로 직전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무어가 라는 궁금증이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뭐가 라는 궁금증이 든다 라고까지 필기해 놓으시고요. 자, 선생님하고 예문 통해서 연습 한번 해보실 건데, 자, 엑서사이즈 7번에 1번, 2번, 3번 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to를 찾아가지고 to 앞에서 끊기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to prove, to encourage, to stick 앞에서 끊으셨으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잘 하셨나요? 2번하고 3번 예문은요, 좀 어려우셨죠? 왜냐면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보이는데 한 문장 속에 to가 여러 번 등장하는 예문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한 문장 속에 to가 여러 번 등장하다 보면 진주어가 어느 것인지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 앞에서 끊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요. 자,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이 예문들이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선생님이 평소보다 글씨 크기를 조금 줄여놨거든요. 왜냐면은, 자, 이렇게 to가 여러 번 나오면 진주어 앞에서 끊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보다 실감나게 느끼도록 해드리고 싶어서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여러 줄에 나눠 쓰기보다는 한 줄에 쭉 쓰려다 보니까 이 글씨 크기를 평소보다 조금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촬영 전에 선생님하고 이 카메라 기사님하고 이 카메라의 스크린을 통해서 확인해본 바로는 이 정도면 괜찮다 싶기는 한데, 혹시 여러분들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보실 때 글씨 크기가 좀 작아서 선명하지 않게 보인다 싶으시면요, 우리 수업 자료하고 교재랑 함께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 7번의 1번 문장부터 함께 같이 보실게요. 1번 문장은 좀 쉬웠어요. 왜냐면은 to가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to prove 앞에서 끊으시고, 자, it은 가주어니까 해석 안 하시고요, 눈으로만 보시고, 자, is your responsibility. 여러분, responsibility가 책임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선택해 보세요. is your responsibility가 당신의 책임은 이란 뜻일까요? 당신의 책임이다 라는 뜻일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구문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서 이 to할 점점점이 진주어이고 is는 가주어이고, 자, 비동사와 비동사의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표시해 보시겠어요? 자,
자, 여러분 she is a teacher라는 문장 만나시면은 she는 그녀는 이라고 해석하시겠지만 자, is a teacher는요. 선생님이다 이렇게 해석하시죠. 자, 비동사와 비동사의 보어인 명사로 이루어진 부분은 is a teacher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teacher를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is your responsibility는요. 비동사와 보어이므로 당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지 이 부분을 당신의 책임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it is your responsibility 당신의 책임이다 라고 일단 하신 후에 to prove him guilty 부분을 이 진주어 부분을 해석하셔야 되는데 자, 이때 필기할 게 하나 있겠네요. 사실 선생님이 최근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동사, 명사, 형용사의 어순일 때 이 형용사를 파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첫 번째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와 두 번째로 목적격 보호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라면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모습의 목적어가 될 것이므로 삼형식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동사 뒤에 명사를 목적어로 보시고 자, 이 목적어 뒤에 형용사를 목적격 보호로 보신다면 오형식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해석하는 방법은 이런 경우에는 형용사 가지고 명사 꾸미신 다음에 목적어니까 을을 붙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형용사 한 명사를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예문을 드리자면은 자, 여러분이 뭐 hide란 동사가 숨기다 라는 뜻의 동사거든요. hide 자, hide something strange 하면은요 이상한 무언가를 숨기다 이런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prove him guilty는요 이 오형식으로 파악해야 되는 이쪽 예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guilty가 죄가 있는 또는 유죄인 이런 뜻의 형용사거든요. 자, 동사, 명사, 형용사의 어순인데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파악해야 되는 예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여러분 이때에는 그렇다면은 이 guilty가 힘을 꾸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형용사가 명사의 뒤에 위치해서 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미려면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야 됐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그 두 가지 이유란 게 뭐냐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명사가 띵, 바디, 원을 포함한 명사라서 형용사를 뒤로 보내든지 아니면 형용사가 긴 목걸이일 때만 이 명사의 뒤로 가서 꾸밀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처럼 guilty는요 짧은 목걸이죠. 그리고 띵, 바디, 원도 아니죠. 그러면 이 guilty가 이 명사의 뒤로 가서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배제하실 수 있고 뭔가 다른 역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바로 목적격 보호의 역할이에요. 또 선생님이 저번에 하나 말씀드린 게 이러한 뭐 그라던가 나, 너, 우리 이런 등등의 이 인칭 대명사류들은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일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수식받아서 함께 목적어가 되는 그런 원리로 파악하시기보다는 수식이 아니라 다른 역할일 것이다. 목적격 보호일 것이다 라고 보셔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보신 다음에 오형식 문장을 해석하는 원리에 맞춰서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파트 1에서 오형식 문장 해석하는 법 선생님이 6가지 알려드린 적 있었죠? 지금은 한 가것을 정도로 해볼까요? 그래서 자, 그가 유죄인 것을 증명하다 또는 그가 유죄임을 증명하다 정도로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to만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동사에다가 to를 붙이게 되면 뭐뭐하는 것은 뭐뭐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자, to가 없다면 그가 유죄임을 증명하다가 되겠지만 to를 붙여놓으면 그가 유죄임을 증명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자, 1번 문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It is your responsibility. 당신의 책임이다. To prove him guilty. 그가 유죄임을 증명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추천한 대로 이 동사가 있는 부분, 비동사와 보어가 있는 부분을 이 동사 부분을 먼저 해석하시고 진주어 부분을 나중에 해석하셨죠? 약간 어색하신가요? 자, 우리 진주어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진주어부터 먼저 해보면 그가 유죄임을 증명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라고 해석이 되니까, 자, 지금 당장은 어떤가요? 지금 당장은 진주어부터 해석하고 동사 쪽을 나중에 해석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좀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추천한 대로 동사 부분을 먼저 읽고 진주어 부분을 나중에 읽으시더라도 지금 당장은 조금 어색하실 수 있지만 차차 적응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추천한 대로 읽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영어를 읽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이 주어라는 것이 이 문장의 주제가 담겨있는 부분이고 동사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늘상 이 주어를 먼저 읽고 동사를 나중에 읽었으므로 어떤 주제를 접하게 된 다음에 그에 대한 설명을 듣는 기분이었어요. 영어 문장을 읽는다는 것이요. 자, 그런데 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는 선생님이 추천한 대로 이 동사 부분을 먼저 읽고 진주어를 나중에 읽다 보면은, 자, 여러분 어떨까요? 동사, 즉 설명을 하는 부분을 먼저 읽고 주어인 주제가 담겨있는 부분을 나중에 읽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설명부터 듣고 주제는 나중에 듣는다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너의 책임이야. 너의 책임이야. 그러면 아니 뭐가? 이 설명만 들었으니까 주제를 몰라요. 그래서 아니 뭐가 나의 책임인데, 이런 식의 궁금증이 딱 요 지점에서 느껴지시게 된다라는 거, 이런 느낌들도 영어를 읽을 때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느낌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도록 하시고요. 자, 2번 문장은요, 일단 끊기부터 좀 어려웠는데 to encourage 앞에서 끊어야 할지 to express 앞에서 끊어야 할지, 자, 정답은 to encourage 앞에서 끊는 거였는데,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끊는 지점을 잘 찾으시려면은요, 우선적으로 영어의 기초 문장들을 많이 다뤄보셨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자, 어드바이스 목적어 투알이나 또는 오더 목적어 투알에서 이 투알이 목적격 보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 어드바이스 목적어 투알이나 이 오더 목적어 투알이 오형식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목적어에게 보어하라고 충고하다, 목적어에게 보어하라고 지시하다, 명령하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encourage도요. encourage도 오형식 동사예요. 오형식 동사. 그래서 자, 목적어 to are 형태로 이 목적격 보어를 동반하는 그러한 동사예요. encourage가. 자, 그러면 encourage의 뜻은 격려하다고요. 해석은 뭐뭐하도록이 잘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필기해 보시겠어요? encourage 목적어 to 격려하다, 목적어가 보호하도록, 이렇게 필기해 보시면,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러한 표현을 격려하는 것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encourage를 to encourage로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이 앞에다가 to만 쓰면 되는데, 자, 우리가 방금 접했던 진주어는요, 이러한 원리로 탄생했던 진주어였던 것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 to are 부분에 아까 뭐가 있었냐면 to express가 있었는데, 자, 그럼 이 to express라는 것이요, 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 속에서 어떤 진주어의 시작점이 아니라 encourage에 딸려있던 목적격 보어였던 to are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어려운 문장들을 접하실 때도요, 그동안 꾸준히 기초 문장을 많이 연습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encourage 목적어 to are이라는 표현을 애초에 알고 있었어야, 자, 이 부분이 진주어가 아니라 이 부분이 진주어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it is necessary니까요. it은 눈으로만 보시고 is necessary, necessary가 필요한 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필요한 뜻의 형용사가 비동사 is를 만나면 필요하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해석할 건데 우리 to는 잠깐 무시하고 encourage children to express their feelings부터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좀 전에 가도록이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아이들이 자, to express their feelings, 여러분 feeling이야 감정, 느낌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express는 표현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 볼게요. 아이들이 to express their feelings, 그들의 감정, 느낌을 표현하도록, 아이들이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다 이런 해석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to를 무시한다면 to를 떼낸다면 격려하다가 되겠지만 to를 다시 붙여주면 격려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 문장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 it is necessary니까 필요하다. 아니 뭐가 필요한데, 이런 느낌 한번 느끼신 다음에, 자, 아이들이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도 보시면은,
자, 여러분 3번 문장에서는요 사실 to가 여러 번 나오긴 했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잘만 생각하시면 안 헷갈리실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자, 여러분 우리 진주어 toR이라는 게 뭔가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말하는 거죠. 동사 원형에다가 to를 붙여놓은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to your opinion은요, 이 to가 to 플러스 동사가 아니라 to 플러스 opinion이라는 명사예요. 그러면 아하, 이 부분은 이게 우리가 관심 있는 toR이 아니라 그냥 전치사 to에다가 명사 붙여놓은 그런 거니까 이 우리가 진주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죠? 선생님이 누차 강조했던 게 이 toR이라는 것을 to 플러스 명사와 혼동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러면 비록 to가 여러 번 보이긴 해도 이 stick이라는 동사에 to가 붙어있는 여기가 바로 toR 부분이라서 이렇게 끊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표현도 한번 먼저 익혀보고 공부하시면 쉬운데요. 자, stick to, 그 다음에 또 listen to는 뭐 이미 아시지요? 이 to가 전치사라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어떤 어순을 취하게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친숙한 listen to 명사는요, 자, 명사를 듣다 이런 뜻이에요. 명사를 듣다. 우리 예전에 또 파트 1에서 자동사와 타동사 공부할 때 아주 심층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있지만 영어의 전치사가 어떤 자신의 기본적인 뜻을 이렇게 내놓지 않는 경우도 있다 했었잖아요. 이 to가 뭐뭐에이긴 한데 사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다 보면 에라는 이런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냥 명사를 듣다 정도로만 해석이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에 담긴 비밀 같은 것도 알려드렸었죠. 이 listen이라는 것이 단순히 듣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뭔가에 귀 기울이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밀을 알고 나면 이 to의 존재감이 좀 느껴지긴 할 거예요. 어떤 명사에 귀 기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to의 존재감이 좀 느껴지실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stick to도 좀 비슷한 성향이 있어서 이 to도 에라는 게 이렇게 해석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을을 정도로 해석이 될 건데, 왜냐면요 이 stick to 명사는요 뜻이, 자, 이 명사를 고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수라는 건 뭐 우리 고집한다 이런 거와 비슷하죠. 자, stick이 고수하다, 뭐 고집한다 이런 뜻이고요. 자, stick to 명사하면 명사를 고수한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때도 to가 에로 해석되기보다는 그냥 을을 정도로만 풀이가 됐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때에도 이 to의 존재감을 좀 느껴보고 싶으시면요, 이 stick이라는 게 사실은 영어에 어떤 거냐면 딱 달라붙다가 뜻이에요. 딱 달라붙다. 그러면 이때에도 명사에 딱 달라붙다 이렇게 하려면 에가 필요하다라는, 이 to가 필요하다는 존재감이 좀 느껴지죠. 그런데 이 딱 달라붙다라고 해석하기보다 우리가 고수하다라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전치사 to가 그냥 을을 정도로만 해석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겠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우리 스티커 알죠? 스티커 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스티커. 그 스티커라는 것이 이 딱 달라붙다라는 동사 stick에다가 er을 붙여갖고 만든 게 스티커거든요. 자, 그래서 stick to 명사 그러면 명사에 딱 달라붙다 라는 느낌 때문에 그 명사를 고수한다 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stick이나 listen에다가 ing 또는 to를 붙이면 뭐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ing나 to 붙여서 명사화 시켜버리면 뭐뭐하는 것 이런 그 뜻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to, 지금 우리는 뭐 이제 가주어 진주어 표현이라서 to를 붙이는 거에도 관심이 있는데, 이 stick에다가 to를 붙이거나 listen에다가 to를 붙여서 to stick to 명사하면 명사를 고수하는 것 이렇게 뜻이 되고요. 이 listen에다가 to를 붙여 놓으면 이 명사를 듣는 것 또는 뭐 이 명사에 귀 기울이는 것 이런 식의 해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때때로 it is better니까 더 좋다, 더 낫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자, to stick to your opinion 하면 당신의 의견을 고수하는 것이, 당신의 의견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도 우리 파트 1에서 비교급 공부할 때 뭐 than이라든가 as, 이 as는 만큼이었고 than은 보다였죠. 이러한 단어들은 어떤 비교 대상이 나타날 때에 등장하는 단어라서 이 앞에서 끊어서 읽는다는 것도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than 앞에서 끄는 거예요. 이 than이 뭐뭐 보다라는 뜻이 있고요. 자, to listen to others는 다른 사람들의 귀 기울이는 것,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정도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3번 문장 딱 쫙 다 읽어보면요, 자, 때때로 it is better 하니까 더 낫다, to stick to your opinion, 당신의 의견을 고수하는 것이, than to listen to others,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만나다 보면요. 사실, 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는 것이 투할 점점점이 주어로 쓰이는 게 주어로 쓰이고 그 뒤에 동사가 있을 때 이 투할 점점점이 주어로 쓰이는 게 싫다 보니까 동사의 뒤로 보내서 자, 동사의 뒤로 보내고 이 빈 자리에다가 it을 써놔서 만든 게 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그런데 이 동사 자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동사 is가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 많기는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럼 꼭 비동사 is만 나오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비동사 is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비동사 is는 물론 일반 동사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자리에 takes나 took, 이 take라는 동사의 현재형 과거형이 나와서 takes 또는 took가 나오는 이러한 표현도 좀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자, 엑서사이즈 7번에 4번, 5번 예문을 보시고요. 자, 가주어 it의 뒤에 비동사가 나온 게 아니라 takes나 took 같은 일반 동사가 나와 있죠. 자, 이 표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도 필기 한번 해보세요. 자, it takes 사람, 시간, 투할 점점점의 어순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투할 점점점은 진주어고요. it은 가주어고 takes는 일반 동사예요. 자, 동사 뒤에 사람 명사 한번, 시간 명사 한번 이렇게 명사가 2번 나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 명사는 없는 채 시간 명사 하나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동사 뒤에 나온 명사 목적어라 하죠. 그래서 자, 사람 명사 없이 시간 명사만 나왔을 때는요. 이 takes 시간은 동사와 목적어 한 개, 삼형식이 될 거고, 자, 또 takes 뒤에 사람 명사 한 개, 시간 명사 한 개에서 이렇게 명사가 2번 나오면은요, 동사, 목적어의 4형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은 이때 take의 뜻을 여러분들이 요구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요구하다. 우리 목적어가 한 개 있다면, 한 개 있을 때는 을을 붙이죠. 자, 그리고 목적어 2개 있을 때에는 앞에 목적어에는 에게, 뒤에 목적어에는 을을 붙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투할 점점점은 진주어니까 자, 뭐뭐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필기해 보세요. 그럼 전체적으로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은 요구한다. 이 사람한테 얼마만큼의 시간을 이라고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 그럼 선생님이 지금 적어드린 뭐뭐 하는 것은 요구한다. 어떤 사람에게 얼만큼의 시간을 이라는 이 해석은요. 사실 직역이에요. 직역. 여러분들 뭐 직역이 뭔지 아시죠? 좀 딱딱하게 영어 문법에만 근거해서 딱딱하게 해석한 거 이게 직역인데 선생님이 직역을 굉장히 좋아하긴 해요. 왜냐면 직역을 많이 해야 영어 문장의 구성 같은 거, 어떤 구성 원리 같은 걸 더 실감나게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직역이 딱딱한 경우에는 선생님도 가끔 의역을 좀 사용하곤 해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에 의역하는 법도 알려드리면은요. 자, 요구한다가 아니라 걸린다 정도로 해석하시고 이 사람 부분은 누구는 정도로 하시고 시간 말씀하시고 자, 이 투할 점점점 부분을요. 뭐뭐 하는 것은이 아니고 뭐뭐 하는데 자, 뭐뭐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조금 더 부드러운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it takes 사람, 시간, 투할 점점점이라는 어순도 암기하시고 자, 또 이 영어 문장의 구조와 친해지시려면은 직역도 알아두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장이 어떻게 생성된 것인가라는 문장 구조를 파악하시려면 이러한 직역도 꼭 알아놓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요구한다라는 이런 직역도 알아놓으시고 대신에 실제로 영어 문장들을 접하시면서 해석을 하실 때에는 좀 더 부드럽게 해석하시기 위해서 이런 의역도 익혀보도록 하세요. 자, 누구는
얼만큼 시간이 걸린다, 뭐뭐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은 이 문장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가주어와 진주어의 구성 원리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 영문법 학자들 사이에서요 영어의 이러한 문장을 파악하는 그런 견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이 it을 가주어가 아닌 무슨 비인칭 주어로 본 다음에 이 to are 부분을 또 뭐 다르게 설명하는 원리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어떤 그 파악하는 원리는 선생님처럼 가주어와 진주어의 원리로 파악하는 그런 두 가지 부류가 있겠는데 사실 선생님이 택한 쪽이 마이너예요. 소수 의견이고 이 다수 의견이 이 it을 가주어가 아닌 이 비인칭 주어로 보는 쪽의 견해가 많기는 많은데 선생님은 왜 소수 의견을 따르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께 이 문장 구조를 설명해 드리긴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러한 어떤 그 소수 의견을 택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 다수 의견을 따라가든 소수 의견을 따라가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간에 영어의 이러한 어순의 어떤 구조가 존재할 수 있고 그 해석은 이거다라는 점을 익히는 데 있어서는 소수 의견, 다수 의견 둘 중 어느 걸 따라가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함께 하는 만큼 그냥 뭐 가주어, 진주어의 구성 원리가 있다고 알아놓으셔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맞춰갖고 예문들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자, it takes about 6 hours. 자, 여러분 숫자 앞에 있는 about은요. 대해서가 아니고 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자, 사람 없는 대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진주어부터 한번 먼저 보면은요. 자, top of the mountain은 산의 정상이 되고 reach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이에요. 도착하다. 그러니까 reach the top of the mountain은 산의 정상에 도착하다라는 뜻인데 자, 여러분 여기 왜 에라는 게 없을까요? 에. 우리 또 이것도 자동사, 타동사 시간에 공부한 적이 있네요. 한번 여러분들 reach가 왜 에를 가지지 않는지 궁금하시면 파트 1에서 자, 타동사 단원에서 reach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reach도요. marry나 enter와 마찬가지로 누구와 결혼하다 또는 뭐 어디로 들어가다 이런 식으로 그 특정 글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이 리치가 어디에 도착하다라서 지금 실제로 에자에 해당하는 어떤 전치사가 나오지 않은 거지요. 자, 그래서 리치도 탑 오브 더 마운틴은 산의 정상에 도착하다인데 자, to가 붙어있는 진주어이므로 뭐뭐 하는 것은으로 해석을 먼저 해보면 자, 산의 정상에 도착하는 것은 자, 약 6시간을 요구한다. 약 6시간을 요구한다로 해석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직역이죠, 직역. 그러면 이제 좀 부드럽게 의역을 해보시면 산의 정상에 도착하는데 6시간 걸린다. 6시간 걸린다.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읽으면은 자, 6시간 걸린다. 6시간 걸린다. 산의 정상에 도착하는데 라고 이렇게 쉽게 또 부드럽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5번도 보시면 자, 직역 먼저 해드리면 지금은 전치사 구가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린데요. 이 like me가 앞에 있는 beginners를 꾸미고요. 이 for beginners는 앞에 있는 do를 꾸밉니다. 그러면 자, 나 같은 초보자를 위한 책이니까 나 같은 초보자를 위한 책을 발견하는 것은 자, took 과거형이니까 요구했다로 가보겠습니다. 요구했다. 자, 나에게 긴 시간을 요구했다. 이게 직역이고 자, 의역하면은요. 나 같은 초보자를 위한 책을 발견하는데 자, 나는 우리가 선생님 아까 사람 나오면 누구는 으로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는 긴 시간이 걸렸다. 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나는 긴 시간이 걸렸다. 자, 나 같은 초보자를 위한 책을 발견하는 찾는 데 이렇게 부드럽게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to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라는 제목이 있는데 자, 여러분 제목이 조금 어려우시죠? 선생님이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I love you 라는 문장에서 자, love 동사이고 you 명사인데요. 이 you가 love의 목적어로서 쓰였다. you가 love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라고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또 이런 식의 말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 love는 you를 목적어로서 가진다. 자, love는 you를 목적어로서 취한다. 또는 동반한다 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자, 타동사 뒤에
우리 towar과 ing가 뭐뭐하는 것 또는 뭐뭐하기 정도의 뜻을 가질 때의 명사잖아요. 자, 그래서 towar과 ing도 명사이므로 타동사 뒤에 이렇게 위치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과 뭐 똑같은 개념으로 towar과 ing가 타동사의 목적어로서 쓰였다,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라고 문법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이때 이 타동사가 towar과 ing를 목적어로서 취한다, 목적어로서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에도 자, 그런데요. 자, 이때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가지 조심할 점을 말씀드릴 건데, decide 결정하다라는 뜻의 타동사고요. 자, 이 mind는요, 꺼리다 라는 뜻의 타동사인데요. 우리가 뭐뭐 할 것을 결정하다 라는 영작을 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떠날 것을 결정하다 라는 영작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 떠나다가 leave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떠날 것 하면은, 자, to leave나 living이 둘 다 생각나시죠? 자, 그리고요, 또 꺼리다 라는 이 마인드 동사 뒤에다가 우리 이번에 뭘 꺼려볼까요? 뭐 춤추는 것을 꺼리다 라는 말을 영작하고 싶을 때에도, 자, 춤추다 댄스가 있으니까 뭐 춤추는 것 하면 to dance, 댄싱 정도가 떠오르시죠? 자, 그런데 자, 이 decide 뒤에는요, to live는 쓰지만 living은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mind의 뒤에는요, 이번에 오히려 to dance는 쓰지 않고 dancing, ing 형태만 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서 문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decide와 비슷한 어떤 동사들은, 자, towar과 ing를 목적으로서 취할 때에, 자, 설명 들어갑니다. 이 decide를 비롯한 몇몇 동사들은 to r만을 목적어로서 취한다라고 문법적으로 설명을 해요. 자, 그리고 이 mind와 같은 몇몇 동사들은 to r은 아니고 ing만을 목적어로서 취한다라고 이러한 현상을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정도 내용 이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필기하신 다음에, 자, 첫 번째로 to r만을 목적어로서 취하는 타동사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자, 그러므로 want, wish, hope, expect, decide, help 등등은요, 목적어로서 이 동사들 뒤에다가 목적어로서 뭐뭐 하는 것을 이라는 말을 따라 붙게끔 할 때에 to r을 쓰는 건 되지만 ing를 쓰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네요. 자, 여러분들 근데 선생님이 이 설명을 드리고 나면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계실지 모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설명을 오해를 하시는 경우에 어떻게 오해하시냐면은, 자, decide는요, to r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라는 설명을 착각하셔가지고, 아, 선생님, 이 decide는 to decide로 이런 형태로 쓰지만 deciding의 형태로는 쓰지 않는다는 얘기군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러분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됐나요?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요, 이 동사들 자체가 to r의 모양은 같지만 ing 모양은 같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decide라는 동사의 뒤에 목적어로서 to r은 쓰지만 ing는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확실히 개념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릴 점은 바로 이렇게 to r은 목적어로서 쓰지만 ing는 목적어로 쓰지 않는다라는 것만 강조해 드릴 거고요. 해석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서서 벌써 다 공부를 했어요. 그죠? 자, 어떻게 하냐면 동사의 앞뒤에서 끊으시고 준동사구가 여기 보이네요. 자, to leave 서울을 떠나다 라는 뜻으로부터 서울을 떠나는 것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지금은 to가 있으니까. 자, 그럼 정리해 보면
그는 결정했다. 서울을 떠나는 것을 또는 뭐 서울을 떠날 것을 이렇게 해석 가능하시고 자 2번 문장 보시면 동사 want의 앞뒤에서 끊어보신 다음에 자 역시나 want 또한 RING는 목적어로서 취하지 않아요. to R만을 목적어로서 취하기 때문에 자 마침 또 to R의 형태가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to teach you English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선생님이 이제 말씀드렸죠? 이 준동사 구의 형태로 쓰였을 때에는 이 to R이나 RING는 본인들 혼자서만 다니는 경우는 의외로 드물고 to R과 RING의 그 뒤에 몇 개의 말들이 더 따라 붙은 이런 준동사 구의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준동사 구의 형태일 때 해석이 어려우실 때는요 일단 to나 ing를 떼시고 기초문장 보듯이 하시면 잘 보입니다. 이때도 to teach you English 혹시 어려우세요? 그러면 to 떼고 teach you English 뭔가요? 당신에게 영어를 가르치다. 당신에게 영어를 가르치다 이거죠. 지금은 그런데 to가 붙었기 때문에 가르치다가 아니고 가르치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나는 원한다. 당신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요. 한 가지 또 필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help란 녀석이 좀 독특한데요. 자 이 help는요 to R만을 목적으로서 취하기 때문에 자 RING는 뭐 당연히 안 되겠지만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다면 이 to R에서 to를 생략한 채 동사 원형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문법적으로 help 뒤에는 to R도 목적으로서 취하고 동사 원형도 목적으로서 취한다라는 걸 암기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위해서 대비를 해 두실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to R과 RING는 뭐뭐하는 것이란 뜻을 갖는 준동사라는 걸 지금까지 공부해 오셨으니까 이렇게 뭐 to R 딱 만나시면 떠나는 것, 그다음에 가르치는 것 이렇게 것자를 잘 말씀하시곤 하는데 동사 원형, help 다음에 동사 원형이 딱 나와버리면은 얘도 뭐뭐하는 것이란 뜻을 갖는다는 걸 잘 못 짚어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R이 이 동사 원형이 to R에서 to를 생략하고 그냥 원형만 쓰는 것이 허락되다 보니까 나타난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자 help 다음에 to R이 보이거나 help 다음에 원형이 보이거나 언제나 뭐뭐하는 것을 해석할 준비를 여러분들께서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필기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 3번 문장에서 어디가 지금 그런 부분인가요? 자, 이 3번 문장이 좀 까다로운 문장인데 이 문장의 동사가 help거든요. help의 앞뒤에서 끊어보시면은 자, 이때 바로 여기가 이 help와 원형 요 지점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적용하실 그런 지점이에요. 그래서 increase가 증가시키다라는 뜻인데요. help 뒤에 increase가 나왔을 때 뭐야 동사 뭐 다자가 두 개인가 그래갖고 돕는다, 증가시킨다 이렇게 해석하시지 마시고요. help 다음에 동사 원형은 뭐뭐하는 것을로 여기에 근거해서 help 다음에 to R은 물론 help 다음에 원형도 뭐뭐하는 것을로 해석한다에 근거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증가시키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increase 앞에 to를 쓸 수도 있지만요. 사실상 미국 사람들이 요거보다 오히려 이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help 다음에 to R 나오는 경우보다 help 다음에 동사 원형만 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요, allowing이라는 RING 뭐 이 형태로 주어로 쓰인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자, 여러분 allowing workers to nap 이거 해석 어려우시면 역시나 ing 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뭘 알고 계셔야 하냐면 자, 여러분 allow 목적어 to 해서 어떻게 하죠? 이거 허락하다. 것을 또는 뭐 도록 정도 괜찮겠나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이런 해석하실 줄 아시죠? 자, 이러한 기초 문장을 다룰 줄 아시는 분만이 자, 이러한 표현도 정복이 가능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월커스는 일꾼들이고 이 냅이라는 단어는요 낮잠 자다라는 뜻이거든요. 냅, 낮잠 자다 이거니까 자 여기 이 방금 적어드린 이것에 맞춰갖고 해석을 해보면 일꾼들이 낮잠 자도록 허락하다인데 ing가 붙어 있으니까는 일꾼들이 낮잠 자도록 허락하는 것은 자 돕는다.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만큼을 한꺼번에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뭐 to가 붙어 있었다면은 to가 점점점식의 준동사 구잖아요. 이것도 현재 뭐 to가 떨어져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to가 있거나 없거나 이 녀석들은 서로 긴밀한 이 increase부터 마지막까지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뭐 to가 있을 때는 긴밀한 관계인데 우리가 지금 편의상 to를 생략하고 썼다고 해서 이 부분들이 뭐 긴밀한 관계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to가 있거나 없거나 이만큼을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이 efficiency라는 거는 뭐 효율성, 효율 이런 뜻이고요. 자, 이 workplace는 뭐 일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in the workplace 일터에서 labor efficiency는 노동 효율을 증가시키다인데 help 뒤에 있으므로 뭐뭐 하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므로 자, 일터에서 노동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해석되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면 일꾼들이 낮잠 자도록 허락하는 것은 돕는다, 다 돕는다. 일터에서 노동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RING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들의 예는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동사들 뒤에다가 뭐뭐 하는 것을 이라는 영작을 하고자 하실 때 RING는 되지만 toR로 영작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마인드, 꺼리다 라는 뜻인데, 자, do you, 당신은 꺼리십니까? 꺼리십니까? 자, dancing with me가 나왔네요. 자, 이때 to are은 안 되겠죠? dancing이라는 RING만 될 텐데, 자, dancing with me, 나와 함께 춤추는 것을 의문문이니까, 뭐, 꺼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to로 해석하시면 될 텐데,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미국 사람들이 상대방한테 mind란 동사를 써서 어떠한 걸 꺼리냐고 물어볼 때에는요, 어떠한 걸 꺼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는요, 사실상 진짜 뭐 꺼리는지 꺼리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뜻이냐면은요, 자, 이제 뭐 일종의 의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괜찮으시다면, 자, 선생님 말로 불러드릴게요. 자, 뭐 괜찮으시다면 나와 함께 춤추시겠어요? 라고 해서 어떤 권유하는, 자, 괜찮으시다면 나와 함께 춤추시겠어요? 라는 정도의 권유를 위해서, 뭐 권유 또는 뭐 제안, 이런 걸 할 때에 쓰는 문장이, 쓰는 동사가 바로 mind란 동사니까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자, 우리 뭐 이렇게 do you mind를 써가지고 상대방한테 권유하거나 제안하는 건 역시 이 파트 1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한번 있었어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문장으로 와서, 자, as a result of는 자, 뭐뭇의 결과로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1972년에 캠페인의 결과로서, 자, 얼라드 오브 많은이네요. 많은 컨트리즈는 이제 나라들, 많은 나라들은 자, 스탑 멈추었다, 스타트 멈추었다 한 다음에, 자, 이 스탑이라는 동사 뒤에도 뭐뭐하는 것을 이라는 목적어로서 toR은 안 되고 RING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buying과 selling이 나왔는데, 지금은 뭐 두 가지 행위를 멈췄나 봐요. 그래서 buying과 selling 두 가지가 나온 건데, 자, 스킨 오브 타이거즈는 호랑이 가죽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호랑이 가죽을 이제 파는 것과 사는 것을 멈추었다 이건데, 조금 더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금 자연스럽게 해보시면 사고 파는 것을 멈췄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다음으로 toR과 RING를 모두 목적어로 취할 수는 있으나 뜻에 차이가 나는 경우라는 제목이 나왔네요. 자, 예를 들자면은 이 forget이라는 타동사 뒤에는요, 목적어로서 toR도 나올 수가 있고 RING도 나올 수는 있으나, 이때 이 toR과 RING의 뜻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요. 자, toR이 나왔을 때는요, 뭐뭐 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하고요. forget 다음에 RING가 나왔을 때는 뭐뭐 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toR이나 RING가 목적어로서 나오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을이라고 해서 것을자는 우리가 해석할 때 넣어준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forget 다음에 나왔을 때는요, 이 것을만 하지 마시고 이 해야 한다는 이 말을 꼭 좀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toR 나왔을 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RING가 나왔을 때는요, 이 했다는 것을 이런 했다는을 좀 꼭 좀 넣어주세요. 왜냐면 이 toR이 약간 뭐랄까, forget 다음에 toR이 나왔을 때 앞으로의 느낌이 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좀 뭐 어려운 말로 뭐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그런 말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forget 다음에 ing가 나왔을 때에는 예전에 했다는 것을 이란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엑서사이즈 10번의 1번과 2번을 한번 이렇게
같이 해석을 해보시면 forget 다음에 toR 점점점이 나와 있고 forgot 다음에 ring 점점점이 나와 있죠. 자, 당신에게 편지를 한 다음에 보내다 이건데 이때 toR이니까요. 자, 여기 맞춰보면 되겠네요.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앞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나는 당신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 이 얘기예요. 자, 이거는 예전에 해놓고 자기가 했던 사실을 잊어버린 느낌이고, 자, 이거는 앞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느낌이죠. 자, 목적어로서 둘 다 나올 수는 있지만 뜻의 차이가 보이니까 해석 연습 잘 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remember의 경우에도 목적어로서 toR과 ring가 나올 수 있는데 방금 전에 forget에서 공부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이 regret이라는 단어가요. 이 역시도 뒤에 toR과 ring를 목적어로서 취할 수 있는데 regret 다음에 toR이 나왔을 때에는요. 자, 뭐뭐 하게 되어서 유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egret 다음에 ring가 나왔을 때에는 뭐뭐 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좀 재밌는 게 우리가 지금 이 regret이 toR과 ring를 목적어로서 취한 것이라면 목적어는 뭐 명사니까 목적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toR과 ring가 명사일 때는 의뢰이 뭐뭐 하는 것 이런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약간 좀 이렇게 뭐 수거화 된다거나 아니면 이 직역이 너무 어색해서 의역을 오히려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 여러분들 하게 되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regret이 유감이다고요. 이 toR 부분을 하게 되어로 해석하시는데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겉자가 안 나왔죠. 겉자가. 자, 이렇게 좀 뭔가 수거화 된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의역을 강조할 때에는 꼭 겉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10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regret 다음에 to tell이 나왔으니까 자, 여기에 맞춰보면 되겠죠? 나는 당신에게 이 나쁜 소식을 말하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그 뜻이고, 자, 6번은요. 나는 당신에게 이 나쁜 소식을 말한 것을 후회합니다. 이런 뜻이네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6번은 이제 과거에 말해놓고 괜히 말했네. 후회해. 이런 뜻이고, 자, 이 5번은요. 좀 이렇게 상대방한테 안 좋은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가지고 이런 소식 전하게 되어서 참 유감인데요. 뭐 이런 투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 약간의 어떤 그런 의미상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 내용상의 두 문장이 가진 내용상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해석하는 법도 연습해 보시고요. 자, try toR과 try ring에서도 뭐 이러한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자, 이 try toR은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try ring의 경우는 시험 삼아라는 말은 필요하시면 하고 필요 안 하시면 안 하시면 돼요. 자, 뭐뭐를 시험 삼아 해보다, 뭐뭐를 해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텐데, 자, 선생님하고는 엑서사이즈 10번에 7번 문장만 한번 같이 해석해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 to 구문이에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기 때문에 진주어를 찾아가지고 그 앞에서 끊는 게 중요한데 to가 두 번 있죠? 어디서 끊을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방금 try to R이 자,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라는 뜻의 표현이라는 거 방금 공부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애쓰는 것 또는 노력하는 것 자,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의 뜻을 가지도록 이 try를 고치고 싶으면 to try로 고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try toR이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이 뜻이기 때문에 to try toR은요, 뭐뭐 하려고 애쓰는 것,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진 이런 표현으로 뭐 재탄생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to try toR에서 보실 때 잘 보시면 우리가 try to R이라는 이런 기초적인 표현을 미리 알고 있음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to 다시 자, 이 try 다음에 나온 to R은요, 이 녀석은 이 try에 딸려 있는 거죠. 이 to R은 try에 딸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try라는 단어가 애쓰는 것 또는 노력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기 위해 가지고 이 try 앞에 to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항을 알고 계시다면은 이러한 그 문장에서도 여기서 끊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트레이트라는 거는 특징이란 뜻의 단어고요. 우리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므로 가주어, 이은 해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자, it 눈으로만 보시고 is a human trait니까 인간 특징이다. 사람의 특징이다. 자, 그 다음에 진주 앞에서 끊으시고 자, the things in the world는 뭐 세상에 있는 물건들. 자, 그 다음에 define은 정의하다. 이 classify는 분류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자, 우리 일단 또 한번 to 떼고 한번 해석해보죠. 그러면 try to define and classify면 자, 여기 맞춰보시면 자, 분류하고 다시 정의하고 분류하려고 애쓰다. 정의하고 분류하려고 애쓰다인데 to 붙여주셔서 to 붙여주신 다음에 뭐만 것 이렇게 바꿔주시면 자, 정의하고 분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되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자, it is a human trait 인간의 특징이다. 자, the things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물건들을 자, define and classify 이 부분을 해보시면 자, 정의하고 분류하려고 to try 노력하는 것은 애쓰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to할과 RING를 모두 취하고 뜻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러한 어떤 동사들은요 그 뒤에 목적으로서 즉 뭐하는 것을 이란 뜻의 단어를 말을 쓰고 싶으실 때 to할도 괜찮고 RING도 괜찮고 뜻의 차이도 없고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